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 석사과정 이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Revealing Single Frame Bias for Video and Language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 지금 립스에 서브미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Multi-frame is needed for 멀티프레임이 비디오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꼭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비디오 랭귀지 언더스탠딩은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리랑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멀티프레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런 비디오 언더스탠딩 쪽에서의 어떤 스탠다드한 메서드였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트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태클한 게 작년 CEPR 오랄 받았던 페이퍼인데 클립버트라는 페이퍼고, 여기서는 이제 비전 인코더 쪽에 비디오를 스파스 샘플링을 통해서 스파스한 프레임만 가지고도 소타를 찍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파스한 프레임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할 때는 덴스하게 인퍼런스를 하면은 소타를 찍을 수 있다라는 스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few 프레임, 그러니까 스파스 프레임 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그러면은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도 가능할까? 라는 데서 이 논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연구를 좀 보면은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는 조금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티 프레임에 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에 넣었을 때.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싱글 프레임 프리딕션이 약간 노이즈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은 비디오 전체 어떤 컨텍스트나 이런 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그런 옵저베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좀 태클해서 어떤 충분한 프리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 어떤 멀티프레임 앙상블을 잘 조합하면은 싱글 프레임 학습만 가지고도 소타를 찍을 수 있다. 비디오 언더스탠딩에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 소타를 찍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 낸 게 이런 그다음 비디오 랭귀지 데이터셋이나 벤치마크가 스태틱 오브젝트나 씬에 좀 바이어스 돼 있다. 그래서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도 소타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CEPR이나 제가 저번 ICML 때 얘기했던 그 액션 레코니션 데스크에서도 비슷한 어떤 옵저베이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비디오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비디오 랭귀지 언더스탠딩에서 좀 템포럴 모델링을 잘 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를 제시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프리트레이닝과 멀티프레임 앙상블을 통해서 싱글 프레임 학습만 가지고도 비디오 언더스탠딩에서 소타를 찍은 싱글러리티라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 비디오 언더스탠딩이 되는 게 이런 비디오나 랭귀지 벤치마크가 스태틱 오브젝트에 바이어스 돼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좀 디바이어싱 하기 위한 템포럴 모델링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모델 아키텍처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싱글 프레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멀티 프레임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비전 인코더는 VIT 기반의 그냥 BIT를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 된 걸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랭귀지 인코더는 버트를 사용하고요. 버트 베이스로 그냥 프리트레인 된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멀티모달 인코더도 그냥 동일하게 버트 베이스로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사용을 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클러스터 어텐션 텀에서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모델 구성은 이게 전부고요.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는 동일하게 학습된 비전 인코더에 유니폼하게 샘플링돼서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피처가 나오겠죠. 한 프레임에 하나씩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 비디오 랭스 방향으로 그냥 컨캣을 해서 디멘전을 유지한 상태로 컨캣을 해서 그대로 뒷단에 넘겨주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인퍼런스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코코나 뭐 CC3M 같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 그리고 웹비드 같은 비디오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웹비드 같은 것도 싱글 프레임만 샘플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텍스트 페어랑 비슷하는 게 같아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프리트레이닝 로스는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로스는 랭귀지 인코더 쪽에만 걸리고 버트랑 동일한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데 버트의 마스킹 비율이 15%인데 여기서는 50%를 마스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칭 로스를 사용하는데 이 멀티모달 인코더에 CLS 토큰이 앞으로서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포지티브 표현지, 네거티브 표현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로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나 텍스트 비디오 리트리벌 같은 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프리트레이닝과 동일하게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매칭 로스를 사용하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로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로스가 하나 있는데 그 VQA 중에 이제 오픈 엔디드 VQA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앤서 자체를 이제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태스크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아웃풋 헤드 자체가 지금 여기 이제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뒤에 디코더를 하나 더 붙여주고 오토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 로스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파인 튜닝까지 되면은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인퍼런스는 어떤 테스트 이제 셋에 대해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태스크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샘플링 프레임, 몇 개 프레임을 넣을지가 조금 다른데 보면은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에 따라서 12개 혹은 32개를 유니폼 샘플링해서 넣고 그다음에 VQA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3개를 쓰는데 3개 다 12개로 고정을 해서 샘플링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 리소스는 지금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결국은 가장 많은 GPU를 쓰는데 그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이터 개수를 기준으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5밀리언짜리랑 17밀리언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5밀리언 같은 경우는 A100 세대로 하루 17밀리언 같은 경우는 A100 세대로 4일 정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스텝이었던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파인 튜닝은 싱글 A100으로 30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일단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벌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MSR VTT QA라는 데이터셋이고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캡션이 지금 여기 5개만 나와 있는데 캡션이 20개가 좀 달려 있습니다. 20개의 캡션이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비디오 리트리벌은 추천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어떤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텍스트 비디오 셋에 대해서 각각 스코어를 매저를 하고 그 중에 뭐 탑 몇 개를 뽑았을 때 렐러번트한 비디오 셋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리콜 K 값으로 이거를 이제 매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두 개 벤치마크가 또 있는데 디데모라는 벤치마크랑 액티브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앞에 있는 이 MSVTT랑 조금 다른 게 그 시퀀셜한 축으로 그 파싱이 되고 그 파싱된 포인트의 캡션이 다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과 같은 스킴으로 풀기 위해서 저 캡션들을 템포럴 축으로 그냥 컨캣을 한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그 패러그래프에서 저 비디오 리트리버라는 태스크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과 같이
똑같이 스코어를 매저하고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MSRTT, 디레모, 액티브넷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보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싱귤러리티 여기서 제시한 모델들이고, 요게 이제 프리트레이닝한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타였던 이제 클립 프로 클립 같은 게 400밀리언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파인 튜닝 할 때 프레임 개수를 몇 개를 받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싱글러리티는 이제 싱글 프레임이니까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여러 개를 받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벤치마크에서 거의 소타를 찍었다. 혹은 클리프 클립이랑 거의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였다는 게 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VQA 태스크에 또 실험을 해보는데요.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은 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R VTT QA랑 액티브넷 QA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오픈엔디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 됩니다. 그리고 MSR VTT MC는 이게 멀티플 초이스의 약자인데 이렇게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5개 중에 이제 약간 객관식 문제 풀듯이 멀티플 초이스를 하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MSR VTT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비디오 리트리버랑 비슷하게 어떤 비디오랑 텍스트 페어가 주어졌을 때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 left hand 혹은 뭐 홀 벨트 같은 저런 단어 자체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엔디드 VQA라고 따로 분류를 좀 하고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엔디드 VQA를 위한 이제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원래 있던 싱귤러리티 아키텍처였고 위에 이 디코더만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앤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디코더를 추가해주고 디코더 구조는 그냥 버트에다가 원래 버트가 MLM 헤드가 있는데 여기 그냥 랭귀지 모델 헤드, GPT처럼 랭귀지 모델 헤드를 줘서 제너레이션 할 수, 리트로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디코더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랭귀지 모델 로스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파인 튜닝 할 때.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보면은 다른 기존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학습한 프레임 수도 현저히 적고 프리트레이닝한 데이터 사이즈도 엄청 적은데 되게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학습 때는 네.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멀티프레임이 맞습니다. 네. 싱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싱글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애매한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결국은 이런 라지 스케일 어떤 멀티모달에서 결국은 약간 트레이닝 이피션시나 이런 게 좀 저는 제 생각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뭐 비디오 클립이나 어리지널 이런 거는 못 돌리잖아요. 138밀리언 이런 거는. 얘네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작은 프레이 트레이닝 크기랑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도 싱글 프레임만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인퍼런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진정한 의미의 싱글 프레임이냐 이런 거는 어떻게 디파인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데 조금 더 방점을 찍힌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왜 네네. 그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왜 잘 되는 건지 조금 많이 구별이 좀 잘 안 되는데 가장 네네. 핵심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거 인퍼런스 할 때 저렇게 좀 유니폼하게 얼리 퓨전을 해서 넣는 게 조금 주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프리트레이닝이 들어간 게 그게 조금 그랬다고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이게 잘 된다라고.
적절한 프리트레이닝이 어떤 거죠? 그 프리트레이닝이 어떻게 기존 거하고 다르길래 잘 네. 되는 건지? 사실 음, 기존하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그 네, 어떤 엄청 큰 차이를? 저도 프리트레이닝 자체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한 거는 이 인퍼런스 정도가 있지 않나? 아키텍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멀티모달 엔코더가 트랜스포머인 형태가 뭔가 인퍼런스 타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얼리 퓨전 했다는 거가 조금, 이게 어빌레이션 스터디가 나오는데, 저 레이트 퓨전 했을 때랑 또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야, 잠깐만, 그런, 얼리 퓨전이 어디서의 얼리 퓨전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12개를 뽑아서 비전 인코더를 태우면 이제 12개의 어떤 피처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는 12개 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예측한 스코어를 이제 뭐, 인을 때린다든가, 맥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 네. 아, 레이트, 요거는 얼리 퓨전이 아니고 미드 레벨 퓨전이거든요? 네네. 이게 비전 엔코더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리 그렇죠. 퓨전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 자체를 다 패치로 나눈 다음에 걔가 비전 엔코더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그게 얼리 음, 퓨전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얼리 퓨전이라고 했으면은 그 용어를 좀 약간 다르게, 틀리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논문에서 일단 얼리 퓨전이라고 했는데, 미드 퓨전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막 뭔가 큰 느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왜 잘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냥 그 잘 됐다는 그냥 옵저베이션을 좀 가져왔고, 그걸 이제 태클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를 제시했다? 뭐 그런 게 조금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게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도 잘 되니까, 왜 잘 되지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기존의 이제 비디오 랭귀지 벤치마크가 스태틱 오브젝트나 씬에 바이어스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컴프레시브한 비디오 언더스탠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템포럴 모델링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제시를 합니다. 새로운 태스크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이제 something to something이라는 액션 레코그니션 이제 데이터셋이 어떤 파인 그레인한 템포럴 모델링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좀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거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주어졌을 때 원래 라벨은 이제 storing key in the air and catching it인데 여기다가 이제 키랑 키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 태스크를 결국은 얘네가 제시를 한 건데 이 템플릿 storing, masking in the air and catching it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비디오 리트리버를 하는 something to something 템플릿 리트리버이라는 태스크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스태틱 오브젝트를 약간 디바이싱 하면서 마스킹을 해서 템포럴 모델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라벨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스태틱이랑 템포럴 모델링 둘 다 필요한 그런 태스크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게 싱글 프레임 이때까지 저희가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싱글러티 템퍼럴이라고 그래서 파인 튜닝 할 때 이제 4장씩 넣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서 방금 제시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SS2 템플릿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성능 게인이 많았고 라벨에서도 조금의 성능 게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템포럴 모델이 그 이제 싱글 프레임만 본 거보다 멀티 프레임 봤을 때 성능 게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제시한 태스크 자체가 좀 더 유의미하다, 밸리드하다 이걸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어떤 멀티 프레임을 보는 그런 템포럴 모델에서 프리트레이닝 사이즈를 키웠을 때 성능 게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 겁니다. 했을 때 SSV2 이제 라벨 같은 경우는 성능 게인이 좀 있었는데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성능 게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결국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이터 셋 자체가 어떤 스태틱한 그런 오브젝트나 이런 데 좀 바이어스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템퍼럴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템플릿 테스트에 대해서는 성능 개인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에볼루션 스터디랑 이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 앙상블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얼리 퓨전이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드 퓨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인퍼런스 할 때 이 멀티프레임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피처를 그 랭스 축으로 이제 컴캣을 해서 디멘전을 유지한 상태로 퓨전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프레임에 대해서 스코어 값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뭐 로고섬 익스포넨셜을 하든 맥스를 하든 민을 하든 하는 레이트 퓨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지금 이제 강아지가 물에서 헤엄치는 사진인데 각각에 대해서 각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은 각 프레임에 대해서 이 5개에 대한 스코어 매칭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는 저 각각 프레임의 어떤 결과를 합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싱글 프레임 프리딕션이 조금 되게 하나가 좀 오버 컨피던스 되게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레이트 퓨전 결과 자체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얼리 퓨전이 좀 더 로버스트하고 성능이 좋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X축이 이제 인퍼런스에 사용하는 프레임 개수고요. Y축이 성능인데 보라색이 이제 여기서 주장한 미드 퓨전, 컴캣 앞에서 하는 거 그거고 나머지 밑에 3개가 레이트 퓨전입니다. 보면은 모든 프레임 사이즈에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거는 저기 파라미터 수가 컴캣은 쓰고 나머지는 컴캣 저기 뭐야 파라미터를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수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컴캣 위에 뭔가 쌓여 있는 거? 컴캣 위에 뭔가 쌓여 있지 않아요? 컴캣 위에 쌓여 있는 거요? 네, 컴캣 위에 뭐 네트워크가 더 레이어들이 있지 않냐? 파라미터가 있는. 컴캣 위에는 따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멘전 사이즈를 그냥 유지한 상태로 아마 멀티모달 여기 인코더에 플러스 어텐션 쪽에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컴캣을 해서 넣어주면은 그게 멀티모달 엔코더 쪽에서 퓨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코어를 하나를 뱉어주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LSE나 MX나 M는 그냥 멀티모달 엔코더에서 각각 나오면은 그거를 위에서 그냥 레이어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네. 각각 스코어가 나오면 이제 그 스코어를 이제 그냥 맥스하거나 네, 평균을 취하거나 그러면 컴캣은 이제 멀티모달 엔코더에서는 한 번에 그냥 파이널 스코어가 나오는 거고, 네, 맞습니다. LSE나 맥스나 M는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멀티모달 엔코더를 각각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레이트 퓨전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파라미터 수 차이는 안 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X축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고 Y축이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이제 이게 지금 실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멀티프레임 아키텍처, 그러니까 학습할 때 4프레임 본 거, 그다음에 저 보라색이 싱글 프레임 학습할 때 하나만 본 건데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떤 멀티프레임이랑 싱글 프레임 어떤 아키텍처 사이에 퍼포먼스 갭이 좀 줄어든다. 라는 게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고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줄어드는데 저 맨 끝에 걸 보면 쟤는 잘 안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시한 그 something to something 라벨 그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그리고 템퍼럴한 두 가지 언더스탠딩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스태틱 오브젝트에 바이어스 돼 있으니까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이피션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찍힌 이제 값들은 이제 싱글 A 6000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보면 이제 X축이 이제 학습 속도에 관한 거고, Y축이 이제 성능입니다. 보면은 이제 요 빨간색은 그 이제 한 배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배치 사이즈, 맥스 배치 사이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싱글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습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좋은 성능을 내고, 이런 클립이나 프로즌 같은 기존 어떤 소타 모델에 비해서 되게 어떤 트레이닝 이피션시가 있다, 이런 걸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성능은 컴패러블 하면서. 물론 여기 Y축에 나온 게 이제 가장 좀 잘 나온 어떤 벤치마크를 갖고 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 타임이나 리소스 같은 거는 기존에 있던 그런 프리트레이닝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싱글 프레임 트레이닝만으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various 비디오 텍스트 태스크라고 했는데, 텍스트 비디오 리트리버리랑 VQA 두 가지만 이제 실험을 좀 하긴 했고요. 그래서 좀 소타 성능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커런트 지금의 존재하는 벤치마크가 스태틱 오브젝트랑 씬에 바이어스되어 있다는 걸 좀 리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태클하기 위한 컴프렌시브 언더스탠딩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를 제시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한계점이라고 보면은 그 방금 얘기한 두 가지 태스크에만 좀 프로빙 해본 게 조금은 한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VQA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사용한 세 가지 벤치마크 말고 넥스트 QA 같이 좀 더 커저리티나 템포럴리티가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그런데도 좀 더 프로빙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싱글 프레임으로 스태틱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이어스 된다고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프레임 하나씩 보면 사실 그러니까 프레임 트레이닝에서 한 개씩 보면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정보를 다 뽑을 수 있다는 인터넷 단계에서, 그래서 그 모든 프레임 바로 하나씩 이 설명 좀 어려운데, 기존 게 스태틱 오브젝트의 바이어스가 돼서 성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프레임 한 개씩 봤기 때문에 프레임 한 개씩 보면 모든 프레임이 다 스태틱 오브젝트가 돼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온 건지, 인과관계가 잘 되지 않는지. 그 모든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폭을 많이 돌면은 하나의 어떤 비디오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샘플링 되는 게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이 프레임도 보고 저 프레임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전체 과정에서는 다 볼 수 있다, 그런 걸로 받으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프리트레이닝 때 프레임을 한 개 썼으니까 인프런트 할 때도 컴퓨터 해서 올라갈 때 네. 모든 정보가 들어갈 거예요. 프레임만. 인퍼런스 할 때는 여러 개를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기존 거 다른 건 멀티프레임을 하나씩 했으니까 뭔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좀 바이어스가 된다고 하면 10개를 봐도 중에 한두 개 중요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스태틱 오브젝트에 바이어스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스태틱 오브젝트가 바이어스 된다는 그런 어떤 에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요. 텐션 이런 걸 쓰면 눈에 와닿았을 것 같은데, 성능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 성능이 잘 나와서 스태틱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스태틱이 돼서 이건지 전문가가 잘 보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최근에 그런 뭐 CDPR이나 ICML 논문도 그랬고 비슷한 옵저베이션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비디오 언더스탠딩이 있어서 어떤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 되는 거랑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이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올해 CPR 그 ATP 논문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ICML 논문은 뭐 액션 레코기션에 한해서는 그런 셔플을 해도 뭔가 좀 잘 성능 변화 별로 없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템포럴 정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걸 얘기한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태스크나 그런 벤치마크에 잠깐만, 정정해야 되는 게 템포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템포럴 정보 중요한데 잘 못 배우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중요한데 잘 못 배우고 있다 액션 레코기션에서.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나 좀 태스크에 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 바운드 되는 게 아닌가, 바이어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는 조금은 맞는 옵저베이션인 것 같은데, 권병기 학생이 얘기한 대로 정확히 그게 뭐 커저리티가 있냐, 그러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성능이 그냥 잘 나온다고 해서 싱글 프레임으로 스태틱 오브젝트에 바이어스 됐다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겠네요. 거기에서 뉘앙스가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 연구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근데 이게 싱글 프레임만 봤는데도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뭔가 기존 연구들이 그런 템포럴 정보를 제대로 못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 그냥 에비던스 정도는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데이터셋 탓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죠?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네네. 데이터랑 벤치마크, 태스크 다 영향을 네. 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그렇죠. 통저변인 실험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스트롱하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기존 연구들이 이제 템포럴 정보를 다 잘 못 쓰는 거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현 학생이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이런 어떤 옵저베이션, 이런 어떤 컨클루전을 낸 논문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문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고 그게 보여주는 어떤 퍼스펙티브가 다르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서 통용되더라도 그게 좀 인터레스팅한 포인트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파인딩이 있다라고 해서 그 파인딩을 똑같이 하는 거는 재미없거나 보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처음 그걸 한 사람이 가장 뭔가 크레딧은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노벨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제 또 다른 퍼스펙티브, 또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어떤 밸리데이션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스크가 다르다든지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걸로 또 충분히 논문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디스커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질문인데, 네. 이거는 뭐 이 논문에 국한된 질문 아니고, 네. 이전에도 이제 템포럴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되냐라는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적절한, 테스트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하면 매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템포럴 정보 조금 가져가게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태스크의 문제인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둘 다 아마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약간 풀어가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고, 그때 봤던 이 ICML 논문에서는 좀 네트워크적으로 좀 풀었던 것 같고, 그 셔플을 한 다음에 디바이어싱 하는 식으로 성능이 안 나오고 유니폼하게 나오게 그런 식으로 좀 네트워크적으로 풀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온 모듈을 달아서, 그다음에 이 논문과 제가 발표한 논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태스크를 좀 제안하면서 태스크의 이슈를 좀 더 태클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뭐라 해야 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미지가 좋았을 때 이미지의 파션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스플래너를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비디오 언더스탠딩에서 이 여러 프레임 중에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이제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뭔가 말하고 왜 뭔가 이 억지로 템포럴한 테스트가 필요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이쪽 비디오 쪽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막 많은 논문을 본 게 아니라 정답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비디오 자체가 템포럴한 게 없으면 이미지랑 다를 게 없다고 좀 연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CEPR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싱글 이미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뭐 커주얼리티라든지 다이나믹스, 템포럴티 이런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디오라는 템포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좀 더 그런 컴프렌시브한 언더스탠딩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한 템포럴 축의 언더스탠딩을 위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맞아보고 비디오 언더스탠딩 쪽에 사실 템포럴 정보가 필요한 테스트가 이미 있잖아요. 네. 블루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근데 그거는 왜 언급을 또 안 하는가? 왜 그냥 그 테스트를 풀면은 템포럴 쪽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뭔가 좀 더 하이 레벨의 어떤 테스트를 제안하는 그 하이 레벨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하이레벨 테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큰 범주의 액션을 레코드리지 하거나 그런 걸 하면 로우 레벨의 로우 레벨 테스트 말고 하이 레벨 테스트를 레코드리고 하는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는지 약간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 좀 제가 약간 궁금했던 건데 제가 잘 몰라서인데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이게 조금 필요한가요? 무조건? 아니면 스무스해야 되니까. 아 이게 가면서 파놉티콘 뭐 그런 것처럼. 옵티컬 블루도 전후의 그런 차이로 말해야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그냥 이런 쪽 논문들을 보면은 그런 리스닝이나 그러니까 퀘스천 앤서링 이런 것처럼 그런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가장 컴프렌시브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로우 레벨한 거에 스페시픽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하이 레벨한 태스크로 풀려고 하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막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좀 잘 몰라서 보면 또 그걸 또 결합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데이터에 뭔가 바이어스가 매우 많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템포럴하는 게 10%도 안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템포럴한 이제 템포럴한 정보가 담긴 어노테이션이 진짜 적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논문도 작년인가 재작년 CEPR인가 ECCB에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벤치마크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템포럴한 정보랑 거기서 이제 뭐 그냥 퍼셉션 베이스로 어떤 태스크를 풀 수 있는 그런 비디오들 이걸 비율을 봤을 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8대 2, 9대 1 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이어스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을 때 좀 이제 논리를 동일하게 잘 학습하기 위한 논문을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쉐이프 베이스랑 텍스트 바이어스 네. 그런 느낌으로
얘도 이제 프레임 하나만 맞다고 하면 뭐 이제 스태틱 바이어스가 있고, 네. 뭐 이제 멀티 프레임 바이어스는 저번에 봤던 수를 먹인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스파노를 또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템포럴한 거를 잘 보는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타임 에스포머나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엑시스 프로젝션에서 하나의 엑시스들만 보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좀 어댑티브하게 잘 진짜 모션을 잘 보면서 그 정보를 잘 엔코딩 하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아키텍처가 좀 뭐라 그러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바이어스나 인덕티브 바이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리스트업을 하고 분석하고 뭐 약간 이런 접근이 필요한 시기는 몇 년 동안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타임 에로우인가? 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옥스퍼드의 앤드류 저만 그룹하고 빌 풀만 그룹에서 그, 타임 에로우라고 해서 뭔가, 그, 앞으로 포워딩 하는 비디오하고, 백워드로 재생하는 비디오하고, 막 그런 걸로 뭐 분석하고 이런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재밌는 태스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참고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김동기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데이터셋이나 결국은 그 태스크, 벤치마크 저는 이런 게 좀 결국은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들인데 재료들 자체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좀 바이어스가 돼 있다면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든 그걸 네트워크로 풀든 혹은 뭐 로스를 걸어서 풀든 그런 바이어스된 거를 좀 푸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이런 저 약간 트랜스포머가 물론 좋은 것 같은데 그 포텐셜이 약간 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커널한 템포럴한 추고 커널한 정보들 좀 잘 파악하려면은 좀 더 파인그레인드한 디테일을 추출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영상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 위에 뭐 손도 있고 키도 있고 그 키가 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래프 형태로 예를 들어 표현이 되고 그 프레임별로 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뭐 이런 좀 더 파인그레인드한 디테일 정보가 있어야 그런 커널한 어떤 인포나 템포럴한 인포를 배우는 데 더 적합하지 않나? 트랜스포머도 어쨌든 그냥 다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뭐 그런 파인그레인 디테일을 얻을 수 있나라는 퀘스천이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거기도 물론 트랜스포머를 쓸 수 있지만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이런 제가 오늘 발표한 이런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연구들은 결국은 라지 스케일로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나 프리트레이닝 파워를 레버리지 하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김성현 학생이 얘기한 대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디텍션하거나 ROI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제 시멘틱한 레벨로 일단 하나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멘틱한 레벨로 올려놓고 그런 시멘틱한 것들 간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하거나 그렇게 되게 시스템적으로 파인그레인하게 스텝을 나눠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아직은 근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딱 이게 스탠다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김정민 학생이 얘기한 그런 파인그레인 시스템에서는 주로 약간 신테틱한 데이터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좀 디테일하고 좀 더 커주얼리티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클레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또 적절하게 또 조합하는 것도 새로운 연구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 질문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